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보디릿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별 느낌 없이 덤덤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허물만 보여서 괜스레 믿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또 같은 사람에게도 좋은 감정과 미운 감정이 복잡하게 섞여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그 감정에 압도되지 말고 그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듯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이고 그저 자기 역할에 맞는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떤 배우가 드라마에서 굉장한 악역을 맡아 나쁜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배우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움이 생기는 사람에겐 그처럼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재미있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처럼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서 감탄하고 감동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건강과 풍요, 행복을 창조하는 비밀입니다. 다음의 글을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흙에서 나는 자연의 모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과 흙,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쬐는 따뜻한 햇볕,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깊이 잠드는 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모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공동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 자연과 가족과 일터와 공동체와 더 넓게 보면 국가와 인류와 분리되어 살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이 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일어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에 감사하고 감탄하는 이 훈련을 늘 하면서 마음속에서 저절로 진심 어린 감사와 감탄이 나오게 해보세요. 그러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창조될 것입니다. 비만은 우리 몸이 리셋되는 기회의 문이다. 우리 몸에서는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과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겨
비만이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만에서 벗어나려면 손상되고 변질된 비만 관련 유전자가 복구돼야 합니다. 고장난 것을 고치려면 먼저 고장나게 된 이유를 찾아야 하듯 비만 관련 유전자도 복구를 시키려면 왜 손상이 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비만 관련 유전자를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어쩌면 아예 비만이 없었던 때인 수렵 채집 시기의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으로 돌아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생활 방식과 습관에 길들여져 있으니 그 시기의 환경으로 돌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불가능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기본만큼은 태초의 자연 환경으로 돌아가야만 비만의 근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계장의 닭들은 살집이 많습니다. 주어진 사료를 먹으며 내내 사육장 우리에서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닭들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햇볕을 받으며 흙을 밟고 자유롭게 다니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몸집이 날렵한 촌닭이나 산닭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두 분의 환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나이가 70대 정도로 법률사무소에서 바쁘게 일하며 지냈는데 체중이 120kg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 우리에 갇혀있던 닭을 마당에 풀어놓듯 집안에서 지내던 애완견을 밖에다 풀어놓듯 그렇게 자신을 풀어놓고 지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고 흙을 만지고 걸을 수 있으면 맨발로 흙을 밟아 보시라고 했습니다. 음식은 불로 조리하지 않은 완전 생채식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날마다 마음 훈련을 하시게 했습니다. 이분 체중이 120kg이었지만 나는 80kg이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천 번씩 말로 속삭이고 80kg이 된 건강해진 자기 모습을 상상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 선언하고 마음으로 믿게 하는 마음 훈련법은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우게 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이분이 다시 우리 병원에 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체중은 정말로 80kg으로 건강한 청년 같은 모습이어서 제가 오히려 무척 놀랐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유전자가 복구된 것입니다. 태초의 자연 환경으로 돌아간 듯 생활하면서 유전자가 완전히 복구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생활 계획표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내 체중은 몇 킬로라고 선언한다. 아침에 막 일어나면 보통 화장실에 가시나요? 미리 메모지에 이렇게 써서 화장실 거울에 붙여두세요. 나는 날씬하고 아름답다. 나의 체중은 몇몇 킬로그램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분은
내 체중은 80kg라고 써서 붙여두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에 가면 좀 비몽사몽한 상태였지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메모지에 쓰인 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나는 날씬하고 아름답다. 10번에서 20번 정도 우는 얼굴로 천천히 읽으세요. 이제 다음 메모지를 20번 정도 읽으며 선언합니다. 내 체중은 몇몇 킬로그램이다. 앞에 두 분은 110kg, 120kg의 거구였지만 내 체중은 80kg이라고 쓴 메모지를 읽으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한 체중이 된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행복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햇볕을 쬐며 맨발을 걷는다. 이제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볶은 현미차를 따뜻하게 우려낸 물이 특히나 좋습니다. 물을 다 드셨다면 밖으로 나갑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걸을 수 있는 곳을 미리 찾아놓으면 좋습니다. 우선 해를 바라보면서 깊이 숨쉬기를 하세요. 햇빛에 눈이 부시면 눈을 감아도 됩니다. 이마에 햇빛이 들어가게 어깨를 젖히고 가슴도 활짝 펴서 깊숙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상상을 함께 해보세요. 매일 아침 15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기분이 놀랄 만큼 상쾌해집니다. 햇빛 에너지가 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숨을 통해 나를 살리는 생명이 들어옵니다. 숨을 가득 채운 뒤 잠시 멈추고 상상합니다.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숨이 차면 서서히 내쉬면서 상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5분 동안 이와 같이 반복해서 말하고 상상합니다. 이제 천천히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습니다. 약 10에서 20분 정도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치 수렵 채집 시기에 인류처럼 걸어보세요. 이렇게 아침에 내딛는 맨발 걸음이 땅에 닿을 때마다 우리 몸을 비만하게 만든 근본 원인인 활성산소와 정전기가 땅으로 빠져나갑니다. 땅으로부터는 우리 몸의 에너지 소스인 ATP를 만들어내는 자유전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맨발 걷기를 하고 들어오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비만인 분들은 몸에 냉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찬물을 마시지 않는 게 매우 좋습니다. 뜨거운 물을 조금씩 홀짝거리면서 먹게 되면 몸의 냉기를 줄여주어 비만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로는 생채소즙이나 현미생즙을 먼저 한 잔 드신 다음 제철 과일을 조금씩 드십시오. 생채소즙은 잎채소와 뿌리채소, 여러 종류를 균형 있게 골라서 생즙을 짜낸 걸 말합니다. 현미생즙은 현미를 물에 불려두었다가 믹서기로 갈면 마치 두유와 같은 생즙이 됩니다. 생즙을 드신 다음에는 제철에 난 과일을 볶은 깨소금과
코코넛 오일, 아니면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과 함께 먹습니다. 생채소와 과일도 이런 식물성 오일과 섞이면 잘 분해되어 소화 흡수되게 됩니다. 그런데 생즙을 드시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오래 계속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 재료를 준비해야 되니 여간 번거롭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생즙을 만들기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건조해서 만든 채소 분말을 구매해서 물에 타서 드시길 바랍니다. 채소를 저온 건조해 만든 분말을 따뜻한 물이나 사과 주스, 두유 같은 음료와 섞어서 드십시오. 직접 생즙을 짜서 마시든 건조 채소 분말을 물에 타서 마시든 그것을 식사 전에 먼저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음식을 관찰하는 법. 채소즙이나 과일을 조금 드신 후에 아침 밥상을 마주한다면 바로 수저를 들지 말고 잠시만 멈추세요. 차려놓은 음식을 2분에서 3분 정도 천천히 관찰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잠시 음식을 바라보기만 해도 눈으로 요기가 되어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러니 잠깐이라도 늘 눈으로 먼저 드십시오. 음식을 관찰하면서 만족감이 생기면 음식을 많이 먹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배가 고플 때 먹는 첫 술의 밥맛과 배가 잔뜩 불러서 그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의 밥맛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서히 효용이 떨어지는 걸 경제학에서는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좋은 것이라도 쓰다 보면 서서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처럼 잠시 눈으로 먼저 드시는 음식을 관찰하는 것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할 때도 한번 해보십시오. 2에서 3분 정도 관찰하다 보면 식욕 촉진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싶은 생각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먹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을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적게 먹되 채소와 껍질째 먹는 과일과 통곡식처럼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장내 면역을 담당하는 미생물의 수는 약 38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섬유소가 주식이니 섬유소가 부족하면 당연히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있을 때 섬유소를 2주만 집중적으로 먹어도 금방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섬유소를 분해할 때 생성되는 주요 대사산물은 단쇄 지방산이라는 신호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몸의 염증 생성과 장내 유해균의 생성을 막고 장 점막을 두껍게 보호해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반대로 섬유소 섭취가 부족해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이 저해되면 유해균이 왕성하게 활동하여 장의 보호막까지
먹어 치우는 일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긴 구멍으로 장내 염증성 물질과 노폐물이 빠져나가 세포 내로 흘러들어가 내독소 혈증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식단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섬유소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제가 쉽고 단순하게 식사하는 방법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아침은 공복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정도로 조금 드시는 것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생채소를 잘게 썰어 소스를 약간 곁들여 먹거나 과일과 물만 먹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생과일과 채소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과 곁들여 먹으면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전까지 물을 충분히 마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칼로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몸의 조직에서 오토파지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섬유소를 섭취했으니 장내 미생물은 활발해지고 세포 내에서는 해독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채소나 과일이 없다면 건조채소 분말을 물에 타서 드시고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할 때도 식사 전에 가능하면 생채소나 과일을 먼저 먹는 게 좋습니다. 식단도 채소와 통곡식 위주로 하여 되도록 섬유소를 많이 드시면 세포들이 좋아합니다.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드실 때 따로 생채소 같은 섬유소 섭취가 어렵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조 채소 분말을 먼저 물에 타서 잘 씹어 드시고 식사를 하십시오. 생채소와 과일이 있다면 먼저 그걸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그 대안으로 건조 채소 분말을 드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시장, 마트 등에서도 건조 채소 분말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되도록 유기농이나 무농약 재배한 채소 분말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건조 채소 분말을 항상 준비해 다니면 어떤 식사를 하더라도 채소와 과일 대용으로 미리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 식사는 과일과 생채소와 식물성 오일, 물만 먹는 절식을, 점심과 저녁 식사는 과식을 하지 않을 정도만 먹고 늦은 밤에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다음날도 아침을 그 정도만 먹고 절식하면 점심때쯤 약간 배가 고프게 될 것입니다. 사실 먹는 게 들어오지 않고 배가 고파야 세포 내에 쌓인 노폐물이나 독소를 자가포식하게 되어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때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섬유소를 섭취하면 이 미생물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살아나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건 못지않게 음식을 오래 씹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을 잘 씹어 침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와 충분히 잘 섞이면 소화를 돕고 장내 미생물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거의 물이 될 때까지 잘 씹어 드세요. 대사증후군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활동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낮에 햇볕을 쬐며 맨발 걷기입니다. 흙을 맨손으로 만지거나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걸어보세요. 땅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층층 겹겹으로 존재하며 우리의 면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숟가락 정도의 흙에는 약 15억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로 흙과 직접 접촉하고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꽃을 기르거나 텃밭 가꾸기를 하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몸속 활성산소나 정전기처럼 해로운 물질이 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저 야외로 나가 햇볕을 쬐면서 가볍게 산책하며 노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흙을 만지거나 밟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뇨를 쉽게 치유할 수 있는지 당뇨 환자분의 사례를 들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치유법. 햇볕을 쬐면서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기입니다. 하루에 두세 차례 한 번에 2, 30분씩 놀이처럼 즐기면 됩니다. 둘째, 음식 치유법. 흙에서 난 자연 식물식을 가능하면 조리하지 않고 생채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되도록 가공하지 말고 생채식을 하십시오. 생채식을 할 때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효소,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마음치유법. 당뇨병이나 여러 합병증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건강은 완전하고 내 면역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마음으로 믿고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2019년 63세 남성 당뇨 환자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트럭 운송업을 하는 분으로 지난 25년 동안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은 인슐린을 썼습니다. 그것도 잘 안 돼서 지난 6년 동안 인슐린 펌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혈당이 40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협심증이 와서 스텐트 시술을 4번이나 받았고 눈 망막에 장애가 일어나 시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조차 이분이 오래 생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3가지 치유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햇볕을 쬐면서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걸어보게 하고 생채식 중심의 음식을 드시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슴에 쑥뜸을 하게 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나자 이분의 혈당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2주쯤 후에 인슐린 펌프를 제거했는데 그때도 혈당 수치가 더는 오르지 않고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벼운 산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 달 정도가 되자 시력장애가 개선되어 눈도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좋아졌고 혈당은 완전히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3개월 후에 이 환자는 자신이 다니던 대학병원에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혈당화 색소도 수치가 9.6이었는데 지금은 6.2로 정상이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상 수준이 되긴 어려운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혹시 다른 데 아픈 데 없습니까? 이분이 다른 아픈 데가 없다고 하자 담당 의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의사 생활을 수십 년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분은 나는 이미 완전히 완쾌되었다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믿고 맨발로 흙을 걸어 다녔고 생채식을 했다고 하자 의사는 좀 놀랐습니다. 다음은 디스크 치유입니다. 우리 병원에도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오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런저런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치료했는데도 잘 낫지 않으며 오시는 것입니다. 이 환자분들 대부분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거의 극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첫째, 말로 건강과 행복을 선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나는 날마다 기분이 좋다. 하루에 1000번 이상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은 고통스럽겠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고통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둘째, 생채소즙 절식입니다. 완전히 음식을 끊는 단식이 아니고 1에서 2주 정도 과일과 생채소즙과 따뜻한 물을 먹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 치유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억압되고 불쾌한 감정을 사라지게 하고 늘 유쾌한 감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단순한 방법이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제가 발견한 이 질환의 원인은 한마디로 심신긴장과 위축입니다.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 그리고 마음의 긴장과 억압이 이 병증의 선행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통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장되고 위축된 근육을 풀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말을 못하나 하시겠지만 그래도 나는 통증이 있다 같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나는 날마다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며 통증 없이 기분 좋게 사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증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렇게 할수록 통증은 계속 점점 커집니다.
통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통증 대신 건강하고 행복한 쪽에 주의를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 편안해지고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인 생채소즙 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채소즙 절식은 의학용어로 주스 패스팅이라고 합니다. 디스크 치료를 위해선 약 2주 정도 생과일과 생채소즙과 따뜻한 물만 마시는 절식을 하는 것입니다. 생채소즙을 만들기 어렵다면 건조시킨 채소 분말을 물에 타서 주스처럼 늘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일과 생채소즙만 먹는 동안 몸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채소즙 성분은 거의 섬유소로, 이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의 면역계를 담당하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복구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생채소와 과일만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칼로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 세포 안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을 써버리는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작용이 일어납니다. 세포 속의 리소좀이 노폐물을 먹어치워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체내 노폐물이 사라지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따라서 세포 내로 유입되는 산소의 양은 당연히 풍부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세포가 살아나 통증과 관계 있는 항원 한체의 면역 과잉 반응을 조절해주게 됩니다. 또 변이되고 손상된 통증 관련 유전자가 복구되도록 조절을 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따라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 중 상당수에서 디스크 수액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주변 근육에 부종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생채소즙 절식을 하면 그런 염증을 대식세포가 처리합니다. 밥이 안 들어와서 칼로리가 부족하니까 체내 염증 세포 같은 그런 것 등 걸 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또 노화로 협착된 척추관 속에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여러 가지 퇴행 조직들도 대식세포가 처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생채소즙 절식만으로도 척추관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줄고 편안해진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2주 동안 과일과 생채소즙만 드시는 절식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누구라도 거의 드라마틱하게 몸이 변하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쾌한 감정이 생겼을 때 불쾌함을 표현하기보다는 대체로 참고 억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쾌한 감정은 큰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로도 잘 일어나고 억압한다고 해서 잘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계속 연습해보면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 빠르게 불쾌한 감정을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우선
내 안에 억압된 감정이 있구나. 먼저 자각을 하고 그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걸 사라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감정을 지우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자연의 모든 사물을 다 곱고 감사하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진짜로 가능한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내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라고 말해보세요. 놀랍게도 내 안에 있는 억압된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피부를 원한다면 좋은 섬유소 음식을 매 끼니 드시면 됩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신나서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니 장내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생채소와 생과일과 통곡물을 되도록 조리하지 않고 생채식으로 듭시다. 아름다운 피부를 만드는 피부민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생채소와 과일을 매번 챙겨 먹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점심이나 저녁을 밖에서 해결해야 될 때는 제대로 챙겨 먹기가 어렵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되도록 가공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게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는 게 번거로워서 오래 계속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섬유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3, 40년 동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매 끼니 생채소와 과일 등을 챙겨 먹기 어려운 분들께 채소나 과일, 통곡식 등을 건조시켜 만든 분말을 드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환자에게 10수년 동안 수십 가지의 생채소나 과일을 저온 건조해 분말로 만든 것을 당근 주스나 사과 주스, 물 등에 타서 드시게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많은 양의 섬유소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조 채소 분말을 2주 정도 집중적으로 섭취해도 장내 미생물이 부활하여 장내 환경이 깨끗해지고 피도 깨끗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늘 확인했습니다. 자연히 피부가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점심과 저녁에 무슨 음식을 드시게 되든지 섬유소를 꼭 먼저 드십시오. 생채소즙을 내서 먹어도 좋고 여러 가지 생채소와 과일을 조금 드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건조 채소 분말을 물에 타서 드셔도 되니 식사 전에 반드시 먼저 드십시오. 이런 식습관은 나를 지켜주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워주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미생물에게 먼저 섬유소라는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음식을 드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도 잘 소화하며 먹는 법이 있습니다. 늘 듣는 말이겠지만 오래 씹어 먹는 것입니다. 소화 흡수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음식이든 꼭꼭 씹어서 물처럼 되었을 때 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씹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침에 있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음식을 충분히 분해해서 위장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영양소를 소화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피부 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1에서 2주 정도 절식으로 장내 환경을 리모델링 해보세요. 생채소즙이든 저온건조한 채소 분말을 물에 타서 먹든 1, 2주 정도 그것만 마시는 겁니다. 거기에 볶은 혀피를 우려낸 따뜻한 물을 계속 마셔주는 겁니다. 그러면 장내 환경을 완전히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절식하신 분들은 정말 한 번도 예외 없이 피부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장내 환경도 대청소로 깨끗해지지만 피부에 있는 온갖 노폐물과 독 역시도 모두 깨끗하게 청소되기 때문입니다. 절식으로 몸에 필요한 칼로리가 부족해지니 장이나 조직 속에 노폐물과 독소가 완전히 연소되어 대체 에너지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장내 환경과 피가 청결해지면 그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피부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유수만 먹는 절식을 한두 주 하는 것은 피부도 아름다워질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내 몸의 건강도 개선을 해줍니다. 강한 햇빛에 심하게 노출되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15에서 30분 정도, 특히 아침 햇볕을 쬐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그래야 피부의 윤기와 탄력성도 생기고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 피 순환이 좋아집니다. 창백한 얼굴이 홍조를 띤 건강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맨손으로 흙을 만지거나 맨발로 땅을 밟는 것도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합니다. 흙과 접촉할 때 체내 독소가 배출됩니다. 피나 조직 속에 있는 활성산소와 정전기가 흙으로 흘러나갑니다. 피부 미인이 되고 싶으면 맨발로 흙을 밟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맨발로 흙을 밟으며 배드민턴이나 공놀이 같은 걸 즐겁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꽃을 기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때 맨손으로 흙을 만질 때 몸속 독소도 배출되고 흙으로부터 자유전자가 들어와 우리 몸을 온전하게 하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입니다. 이렇게 낮에 몸을 움직이며 운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잠을 잘 자야 피부가 아름다워집니다. 우선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쓰다듬어 주면서 내 피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목욕을 마치면 코코넛 오일로 피부를 마사지하면서 내 피부는 정말 아름답고 곱다라고 말해주십니다. 진심으로 내 피부를 사랑하고 감사해줍니다. 잠잘 때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방 안에 산소가 잘 들어오도록
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환기는 진짜로 중요합니다. 산소가 많이 들어와야 피부가 아름다워집니다. 깊은 숨을 쉬는 것도 중요하니 의식적으로 깊게 심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나머지 부분인 대사증후군 그리고 만성 통증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보드릿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별 느낌 없이 덤덤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허물만 보여서 괜스레 믿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또 같은 사람에게도 좋은 감정과 미운 감정이 복잡하게 섞여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그 감정에 압도되지 말고 그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듯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이고 그저 자기 역할에 맞는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떤 배우가 드라마에서 굉장한 악역을 맡아 나쁜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배우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움이 생기는 사람에겐 그처럼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재미있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처럼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서 감탄하고 감동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건강과 풍요, 행복을 창조하는 비밀입니다. 다음의 글을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흙에서 나는 자연의 모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과 흙,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쬐는 따뜻한 햇볕,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깊이 잠드는 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모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공동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 자연과 가족과 일터와 공동체와 더 넓게 보면 국가와 인류와 분리되어 살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이 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일어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에
감사하고 감탄하는 이 훈련을 늘 하면서 마음속에서 저절로 진심 어린 감사와 감탄이 나오게 해보세요. 그러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창조될 것입니다. 비만은 우리 몸이 리셋되는 기회의 문이다. 우리 몸에서는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과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겨 비만이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만에서 벗어나려면 손상되고 변질된 비만 관련 유전자가 복구돼야 합니다. 고장난 것을 고치려면 먼저 고장나게 된 이유를 찾아야 하듯 비만 관련 유전자도 복구를 시키려면 왜 손상이 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비만 관련 유전자를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어쩌면 아예 비만이 없었던 때인 수렵 채집 시기의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으로 돌아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생활 방식과 습관에 길들여져 있으니 그 시기의 환경으로 돌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불가능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기본만큼은 태초의 자연 환경으로 돌아가야만 비만의 근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계장의 닭들은 살집이 많습니다. 주어진 사료를 먹으며 내내 사육장 우리에서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닭들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햇볕을 받으며 흙을 밟고 자유롭게 다니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몸집이 날렵한 촌닭이나 산닭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두 분의 환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나이가 70대 정도로 법률사무소에서 바쁘게 일하며 지냈는데 체중이 120kg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 우리에 갇혀있던 닭을 마당에 풀어놓듯 집안에서 지내던 애완견을 밖에다 풀어놓듯 그렇게 자신을 풀어놓고 지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고 흙을 만지고 걸을 수 있으면 맨발로 흙을 밟아 보시라고 했습니다. 음식은 불로 조리하지 않은 완전 생채식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날마다 마음 훈련을 하시게 했습니다. 이분 체중이 120kg이었지만 나는 80kg이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천 번씩 말로 속삭이고 80kg이 된 건강해진 자기 모습을 상상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 선언하고 마음으로 믿게 하는 마음 훈련법은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우게 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이분이 다시 우리 병원에 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체중은 정말로 80kg으로 건강한 청년 같은 모습이어서 제가 오히려 무척 놀랐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유전자가 복구된 것입니다. 태초의 자연 환경으로 돌아간 듯 생활하면서 유전자가 완전히 복구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생활 계획표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내 체중은 몇 킬로라고 선언한다. 아침에 막 일어나면 보통 화장실에 가시나요? 미리 메모지에 이렇게 써서 화장실 거울에 붙여두세요. 나는 날씬하고 아름답다. 나의 체중은 몇몇 킬로그램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분은 내 체중은 80kg라고 써서 붙여두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에 가면 좀 비몽사몽한 상태였지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메모지에 쓰인 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나는 날씬하고 아름답다. 10번에서 20번 정도 웃는 얼굴로 천천히 읽으세요. 이제 다음 메모지를 20번 정도 읽으며 선언합니다. 내 체중은 몇몇 킬로그램이다. 앞에 두 분은 110kg, 120kg의 거구였지만 내 체중은 80kg이라고 쓴 메모지를 읽으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한 체중이 된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행복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햇볕을 쬐며 맨발을 걷는다. 이제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볶은 현미차를 따뜻하게 우려낸 물이 특히나 좋습니다. 물을 다 드셨다면 밖으로 나갑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걸을 수 있는 곳을 미리 찾아놓으면 좋습니다. 우선 해를 바라보면서 깊이 숨쉬기를 하세요. 햇빛에 눈이 부시면 눈을 감아도 됩니다. 이마에 햇빛이 들어가게 어깨를 젖히고 가슴도 활짝 펴서 깊숙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상상을 함께 해보세요. 매일 아침 15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기분이 놀랄 만큼 상쾌해집니다. 햇빛 에너지가 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숨을 통해 나를 살리는 생명이 들어옵니다. 숨을 가득 채운 뒤 잠시 멈추고 상상합니다.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숨이 차면 서서히 내쉬면서 상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5분 동안 이와 같이 반복해서 말하고 상상합니다. 이제 천천히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습니다. 약 10에서 20분 정도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치 수렵 채집 시기에 인류처럼 걸어보세요. 이렇게 아침에 내딛는 맨발 걸음이 땅에 닿을 때마다 우리 몸을 비만하게 만든 근본 원인인 활성산소와 정전기가 땅으로 빠져나갑니다. 땅으로부터는 우리 몸의 에너지 소스인 ATP를 만들어내는 자유전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맨발 걷기를 하고 들어오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비만인 분들은 몸에 냉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찬물을 마시지 않는 게 매우 좋습니다. 뜨거운 물을 조금씩 홀짝거리면서
먹게 되면 몸의 냉기를 줄여주어 비만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로는 생채소즙이나 현미생즙을 먼저 한 잔 드신 다음 제철 과일을 조금씩 드십시오. 생채소즙은 잎채소와 뿌리채소, 여러 종류를 균형 있게 골라서 생즙을 짜낸 걸 말합니다. 현미생즙은 현미를 물에 불려두었다가 믹서기로 갈면 마치 두유와 같은 생즙이 됩니다. 생즙을 드신 다음에는 제철에 난 과일을 볶은 깨소금과 코코넛 오일 아니면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과 함께 먹습니다. 생채소와 과일도 이런 식물성 오일과 섞이면 잘 분해되어 소화 흡수되게 됩니다. 그런데 생즙을 드시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오래 계속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 재료를 준비해야 되니 여간 번거롭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생즙을 만들기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건조해서 만든 채소 분말을 구매해서 물에 타서 드시길 바랍니다. 채소를 저온 건조해 만든 분말을 따뜻한 물이나 사과 주스, 두유 같은 음료와 섞어서 드십시오. 직접 생즙을 짜서 마시든 건조 채소 분말을 물에 타서 마시든 그것을 식사 전에 먼저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음식을 관찰하는 법. 채소즙이나 과일을 조금 드신 후에 아침 밥상을 마주한다면 바로 수저를 들지 말고 잠시만 멈추세요. 차려놓은 음식을 2분에서 3분 정도 천천히 관찰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잠시 음식을 바라보기만 해도 눈으로 요기가 되어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러니 잠깐이라도 늘 눈으로 먼저 드십시오. 음식을 관찰하면서 만족감이 생기면 음식을 많이 먹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배가 고플 때 먹는 첫 술의 밥맛과 배가 잔뜩 불러서 그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의 밥맛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서히 효용이 떨어지는 걸 경제학에서는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좋은 것이라도 쓰다 보면 서서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처럼 잠시 눈으로 먼저 드시는 음식을 관찰하는 것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할 때도 한번 해보십시오. 2에서 3분 정도 관찰하다 보면 식욕 촉진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싶은 생각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먹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을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적게 먹되 채소와 껍질째 먹는 과일과 통곡식처럼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장내 면역을 담당하는 미생물의 수는 약 38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섬유소가 주식이니 섬유소가 부족하면 당연히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 증후군이 있을 때 섬유소를 2주만 집중적으로 먹어도 금방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섬유소를 분해할 때 생성되는 주요 대사 산물은 단세 지방산이라는 신호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몸의 염증 생성과 장내 유해균의 생성을 막고 장 점막을 두껍게 보호해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반대로 섬유소 섭취가 부족해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이 저해되면 유해균이 왕성하게 활동하여 장의 보호막까지 먹어치우는 일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긴 구멍으로 장내 염증성 물질과 노폐물이 빠져나가 세포 내로 흘러들어가 내독소 혈증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식단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섬유소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제가 쉽고 단순하게 식사하는 방법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아침은 공복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정도로 조금 드시는 것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생채소를 잘게 썰어 소스를 약간 곁들여 먹거나 과일과 물만 먹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생과일과 채소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과 곁들여 먹으면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전까지 물을 충분히 마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칼로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몸의 조직에서 오토파지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섬유소를 섭취했으니 장내 미생물은 활발해지고 세포 내에서는 해독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채소나 과일이 없다면 건조채소 분말을 물에 타서 드시고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할 때도 식사 전에 가능하면 생채소나 과일을 먼저 먹는 게 좋습니다. 식단도 채소와 통곡식 위주로 하여 되도록 섬유소를 많이 드시면 세포들이 좋아합니다.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드실 때 따로 생채소 같은 섬유소 섭취가 어렵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조 채소 분말을 먼저 물에 타서 잘 씹어 드시고 식사를 하십시오. 생채소와 과일이 있다면 먼저 그걸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그 대안으로 건조 채소 분말을 드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시장, 마트 등에서도 건조 채소 분말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되도록 유기농이나 무농약 재배한 채소 분말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건조 채소 분말을 항상 준비해 다니면 어떤 식사를 하더라도 채소와 과일 대용으로 미리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 식사는 과일과 생채소와 식물성 오일, 물만 먹는 절식을, 점심과 저녁 식사는 과식을 하지 않을 정도만 먹고 늦은 밤에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다음날도 아침을 그 정도만 먹고 절식하면 점심때쯤 약간 배가 고프게 될 것입니다.
사실 먹는 게 들어오지 않고 배가 고파야 세포 내에 쌓인 노폐물이나 독소를 자가포식하게 되어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때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섬유소를 섭취하면 이 미생물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살아나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건 못지않게 음식을 오래 씹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을 잘 씹어 침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와 충분히 잘 섞이면 소화를 돕고 장내 미생물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거의 물이 될 때까지 잘 씹어 드세요. 대사증후군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활동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낮에 햇볕을 쬐며 맨발 걷기입니다. 흙을 맨손으로 만지거나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걸어보세요. 땅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층층 겹겹으로 존재하며 우리의 면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숟가락 정도의 흙에는 약 15억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로 흙과 직접 접촉하고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꽃을 기르거나 텃밭 가꾸기를 하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몸속 활성산소나 정전기처럼 해로운 물질이 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저 야외로 나가 햇볕을 쬐면서 가볍게 산책하며 노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흙을 만지거나 밟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뇨를 쉽게 치유할 수 있는지 당뇨 환자분의 사례를 들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치유법. 햇볕을 쬐면서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기입니다. 하루에 2~3차례 한 번에 20~30분씩 놀이처럼 즐기면 됩니다. 둘째, 음식 치유법. 흙에서 난 자연 식물식을 가능하면 조리하지 않고 생채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되도록 가공하지 말고 생채식을 하십시오. 생채식을 할 때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효소,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마음 치유법. 당뇨병이나 여러 합병증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건강은 완전하고 내 면역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마음으로 믿고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2019년 63세 남성 당뇨 환자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트럭 운송업을 하는 분으로 지난 25년 동안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은 인슐린을 썼습니다. 그것도 잘 안 돼서 지난 6년 동안 인슐린 펌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혈당이 40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협심증이 와서 스텐트 시술을 4번이나 받았고 눈 망막에 장애가 일어나 시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조차 이분이 오래 생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3가지 치유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햇볕을 쬐면서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걸어보게 하고 생채식 중심의 음식을 드시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슴에 쑥뜸을 하게 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나자 이분의 혈당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2주쯤 후에 인슐린 펌프를 제거했는데 그때도 혈당 수치가 더는 오르지 않고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벼운 산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3달 정도가 되자 시력장애가 개선되어 눈도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좋아졌고 혈당은 완전히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3개월 후에 이 환자는 자신이 다니던 대학병원에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혈당화 색소도 수치가 9.6이었는데 지금은 6.2로 정상이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상 수준이 되긴 어려운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혹시 다른 데 아픈 데 없습니까? 이분이 다른 아픈 데가 없다고 하자 담당 의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의사 생활을 수십 년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분은 나는 이미 완전히 완쾌되었다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믿고 맨발로 흙을 걸어 다녔고 생채식을 했다고 하자 의사는 좀 놀랐습니다. 다음은 디스크 치유입니다. 우리 병원에도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오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런저런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치료했는데도 잘 낫지 않으며 오시는 것입니다. 이 환자분들 대부분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거의 극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첫째, 말로 건강과 행복을 선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나는 날마다 기분이 좋다. 하루에 1000번 이상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은 고통스럽겠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고통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둘째, 생채소즙 절식입니다. 완전히 음식을 끊는 단식이 아니고 1에서 2주 정도 과일과 생채소즙과 따뜻한 물을 먹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 치유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억압되고 불쾌한 감정을 사라지게 하고 늘 유쾌한 감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단순한 방법이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제가 발견한 이 질환의 원인은 한마디로 심신긴장과 위축입니다.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 그리고 마음의 긴장과 억압이 이 병증의 선행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통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장되고 위축된 근육을 풀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디스크와 척추관 협장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말을 못하나 하시겠지만 그래도 나는 통증이 있다 같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나는 날마다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며 통증 없이 기분 좋게 사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증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렇게 할수록 통증은 계속 점점 커집니다. 통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통증 대신 건강하고 행복한 쪽에 주의를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 편안해지고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인 생채소즙 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채소즙 절식은 의학용어로 주스 패스팅이라고 합니다. 디스크 치료를 위해선 약 2주 정도 생과일과 생채소즙과 따뜻한 물만 마시는 절식을 하는 것입니다. 생채소즙을 만들기 어렵다면 건조시킨 채소 분말을 물에 타서 주스처럼 늘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일과 생채소즙만 먹는 동안 몸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채소즙 성분은 거의 섬유소로 이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의 면역계를 담당하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복구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생채소와 과일만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칼로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 세포 안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을 써버리는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작용이 일어납니다. 세포 속의 리소좀이 노폐물을 먹어치워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체내 노폐물이 사라지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따라서 세포 내로 유입되는 산소의 양은 당연히 풍부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세포가 살아나 통증과 관계 있는 항원 한체의 면역 과잉 반응을 조절해주게 됩니다. 또 변이되고 손상된 통증 관련 유전자가 복구되도록 조절을 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따라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 중 상당수에서 디스크 수액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주변 근육에 부종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생채소즙 절식을 하면 그런 염증을 대식세포가 처리합니다. 밥이 안 들어와서 칼로리가 부족하니까 체내 염증 세포 같은 그러한 것 등을 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또 노화로 협착된 척추관 속에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여러 가지 퇴행 조직들도 대식세포가 처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생채소즙 절식만으로도 척추관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줄고 편안해진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2주 동안 과일과 생채소즙만 드시는 절식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누구라도
거의 드라마틱하게 몸이 변하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쾌한 감정이 생겼을 때 불쾌함을 표현하기보다는 대체로 참고 억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쾌한 감정은 큰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로도 잘 일어나고 억압한다고 해서 잘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계속 연습해보면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 빠르게 불쾌한 감정을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우선 내 안에 억압된 감정이 있구나. 먼저 자각을 하고 그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걸 사라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감정을 지우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자연의 모든 사물을 다 곱고 감사하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진짜로 가능한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내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라고 말해보세요. 놀랍게도 내 안에 있는 억압된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피부를 원한다면 좋은 섬유소 음식을 매 끼니 드시면 됩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신나서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니 장내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생채소와 생과일과 통곡물을 되도록 조리하지 않고 생채식으로 듭시다. 아름다운 피부를 만드는 피부민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생채소와 과일을 매번 챙겨 먹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점심이나 저녁을 밖에서 해결해야 될 때는 제대로 챙겨 먹기가 어렵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되도록 가공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게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는 게 번거로워서 오래 계속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섬유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3, 40년 동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매 끼니 생채소와 과일 등을 챙겨 먹기 어려운 분들께 채소나 과일, 통곡식 등을 건조시켜 만든 분말을 드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환자에게 10수년 동안 수십 가지의 생채소나 과일을 저은 건조에 분말로 만든 것을 당근 주스나 사과 주스, 물 등에 타서 드시게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많은 양의 섬유소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조 채소 분말을 2주 정도 집중적으로 섭취해도 장내 미생물이 부활하여 장내 환경이 깨끗해지고 피도 깨끗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늘 확인했습니다. 자연히 피부가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점심과 저녁에 무슨 음식을 드시게 되든지 섬유소를 꼭 먼저 드십시오.
생채소즙을 내서 먹어도 좋고 여러 가지 생채소와 과일을 조금 드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건조 채소 분말을 물에 타서 드셔도 되니 식사 전에 반드시 먼저 드십시오. 이런 식습관은 나를 지켜주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워주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생물에게 먼저 섬유소라는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음식을 드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도 잘 소화하며 먹는 법이 있습니다. 늘 듣는 말이겠지만 오래 씹어 먹는 것입니다. 소화 흡수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음식이든 꼭꼭 씹어서 물처럼 되었을 때 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씹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침에 있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음식을 충분히 분해해서 위장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영양소를 소화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피부 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1에서 2주 정도 절식으로 장내 환경을 리모델링 해보세요. 생채소즙이든 저온건조한 채소 분말을 물에 타서 먹든 1, 2주 정도 그것만 마시는 겁니다. 거기에 볶은 혀피를 우려낸 따뜻한 물을 계속 마셔주는 겁니다. 그러면 장내 환경을 완전히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절식하신 분들은 정말 한 분도 예외 없이 피부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장내 환경도 대청소로 깨끗해지지만 피부에 있는 온갖 노폐물과 독 역시도 모두 깨끗하게 청소되기 때문입니다. 절식으로 몸에 필요한 칼로리가 부족해지니 장이나 조직 속에 노폐물과 독소가 완전히 연소되어 대체 에너지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장내 환경과 피가 청결해지면 그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피부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유소만 먹는 절식을 한두 주 하는 것은 피부도 아름다워질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내 몸의 건강도 개선을 해줍니다. 강한 햇빛에 심하게 노출되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15에서 30분 정도, 특히 아침 햇볕을 쬐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그래야 피부의 윤기와 탄력성도 생기고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 피 순환이 좋아집니다. 창백한 얼굴이 홍조를 띤 건강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맨손으로 흙을 만지거나 맨발로 땅을 밟는 것도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합니다. 흙과 접촉할 때 체내 독소가 배출됩니다. 피나 조직 속에 있는 활성산소와 정전기가 흙으로 흘러나갑니다. 피부 미인이 되고 싶으면 맨발로 흙을 밟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맨발로 흙을 밟으며 배드민턴이나 공놀이 같은 걸 즐겁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꽃을 기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때 맨손으로 흙을 만질 때 몸속 독소도 배출되고 흙으로부터 자유전자가 들어와 우리 몸을 온전하게 하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입니다. 이렇게 낮에 몸을 움직이며 운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잠을 잘 자야 피부가 아름다워집니다. 우선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쓰다듬어 주면서 내 피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목욕을 마치면 코코넛 오일로 피부를 마사지하면서 내 피부는 정말 아름답고 곱다라고 말해주십니다. 진심으로 내 피부를 사랑하고 감사해줍니다. 잠잘 때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방 안에 산소가 잘 들어오도록 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환기는 진짜로 중요합니다. 산소가 많이 들어와야 피부가 아름다워집니다. 깊은 숨을 쉬는 것도 중요하니 의식적으로 깊게 심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나머지 부분인 대사증후군 그리고 만성 통증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